환자의 체질 문제라는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입니다. 구형구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가슴성형 부작용 하면 구형구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형구축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점점점 보형물이라든지 수술 환경이라든지 수술 방법이 개선되면서 구형구축의 발생 빈도는 정말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구형구축 발생률은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더 낮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깔끔하고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형구축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구형구축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요만한 이물질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물질을 감싸는 얇은 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구형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요인이 됐든 간에 너무 두꺼워지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누르거나 주변의 조직의 모양까지 변형을 시키면 캡슐라 컨트랙처, 구형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슴 보형물이 큰 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얇은 피막이 형성이 돼서 내 가슴 조직과 내 보형물 사이에 이물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슴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게 되거나 통증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단단해지고 모양의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구형 구축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불편감과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구형구축에 대해서 무서워하시죠. 이제 구형구축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캡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캡슐이 두꺼워지는 원인에는 우리 몸과 보형물 사이에 빈 공간에 이렇게 피가 고인다든지 아니면 뭐 장액이 고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이게 되면은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캡슐이 좀 두꺼워질 수가 있고, 비임상적 감염이라고 하는 서브클리니컬 인펙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기 중에도 이제 균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뭐 되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환경에 있을 때 누군 감기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상적으로 그렇게 유의하지 않은 감염이지만 안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면역학적 과반응을 일으켰을 때 이제 또 구형구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형물의 표면이 또 구형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엘러간 텍스처 보형물들, 이런 표면이 많이 거친 보형물들은 이게 우리 몸과 조직에서의 반응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구형구축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환자의 체질 문제라는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형구축의 원인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안쪽에서 우리가 수술 부위에서 피가 고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데드 스페이스, 사강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더 깨끗한 환경.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정말 어느 정도로 수술장에서 이 감염이라든가 오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애를 쓰냐면, 보형물을 짜놓을 때도 손으로 넣게 되면 혹시나 어쩔까 싶어서 그 컨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펌넬이라고 하는 짤주머니에다가 보형물을 넣어서 또 짜게 되고, 그리고 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쉴드를 착용하고, 수술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해서 그런 원인들을 최소화시키게 되면 사실 구형구축의 발생률은 굉장히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모든 예방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구축이 생기는 확률이 제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구형구축은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이건 환자의 체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앞에 여러 가지들의 지켜져야 될 항목들 중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생겨서 구형구축이 발생이 된 경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구형구축이라는 것도 단계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내가 외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약간 정도의 단단함 정도? 그런데 난 이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 라고 하고 더 이상 구형구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럼 오케이.
그렇지만 가슴 수술이라는 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름답고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 구형 구축 때문에 이게 모양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선 당장 내가 편안하지가 않아. 가슴,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겼어.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첫 수술이 절반, 그리고 타 병원에서 해서 이제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렇게 되는데, 재수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이제 첫 번째 수술도 잘못됐는데 재수술을 하면은 원래 컨디션보다 더 나쁜 상태에서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결과가 더 나쁘면 어떡하지? 또 한 번의 구형 구축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재수술을 사실은 해야 되는 컨디션인데 미루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재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첫 수술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구형 구축이 생기기는 했지만 첫 번째 수술에서 혹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없는지, 사이즈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촉감이라든가 이전 수술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이번 기회로 개선하는, 더 예뻐지는 가슴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 다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첫 수술보다 수술 과정은 좀 더 정교해야 되고 수술 플랜을 짜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슴 성형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오히려 첫 수술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재수술 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아니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병원에 찾아오셔서 상담받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수술은 싼 데서 하고 재수술 원장님한테 가면 되겠네요? 그냥 첫 수술을 저한테 오세요. 모든 성형을 하실 때는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확률이 아무리 적더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생기면 이게 100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상담을 받을 때는 저한테 수술 받으시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원장님, 그리고 면밀히 케어해 줄 수 있는 병원, 이렇게 찾아가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